최근에 뭐 대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크럼 가족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네. 어떤 겁니까? 예, 그 새롭게 등장한 이제 용어인데요. 그 스크럼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스크럼이라는 게 어깨와 어깨를 걸고 스크럼 짠다는 예, 얘기죠. 한 줄로 이렇게 쭉 같은 이제 편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대가족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통계청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65세에서 69세 사이에 있는 노인들 중에서 그 3분의 1 정도가 다 성장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 성인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대가족주의, 그다음에 그 스크럼 가족 이렇게 폭을 넓히는 거죠. 네. 이런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00년만 해도 13만 가구 정도였는데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16만 가구로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게 늘어나는 이유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게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꼭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사람도 같이 사는 건 뭐 맞벌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아, 경제적인 이유가요? 예,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신혼부부의 경우에 그 막상 이게 결혼을 하고 나면 좋지만 그 주거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처가든 아니면 본가든 그 집에 얹혀 살면서 주거 부담을 이렇게 크게 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아 문제도 또 이렇게 큰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은 이런 경제적인 이유 말고도 그 정신적인 그 이유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네. 게, 네. 이 용어가 스크럼족이라고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 지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뭐라고 하나요? 정갱이족이라고 네? 하는데, 정갱이. 정갱이? 아, 네. 뼈 예, 얘기하는 일본에서는 거예요? 그 이 관용어로, 그러니까 늙은 부모의 그 경제적으로 기대어서 하는 것을 그냥 관용어로 정강이를 갉아먹는다고 그럽니다. 아, 굉장히, 표현을요? 예, 네. 독한 표현인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강이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스크럼족이라면 굉장히 표현 자체는 굉장히 근데 순한 것 궁금한 같습니다. 게 이게 약간 다를 수는 있나요? 예를 들면 왜 캥거루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뭐 백수다 흔히 말하는 그래서 취직이 안 돼서 부모 집에 얹혀 산다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직장도 있는데 그렇죠. 뭐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점 때문에 같이 사는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수 직업이 없는 네. 사람들의 경우보다는 다 직업도 있고 가정도 꾸렸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이 독립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이 전문가들은 이 자립심이 부족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게 그 하나의 인격체로 그냥 독립된 개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네. 나의 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종족 변수로 보기 때문에 이 유대 관계가 서구나 일본 사회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꼭 분석하고 나쁘진 있습니다. 않지 않을까요? 같이 살면은 또 나름대로 정서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서적으로 좋은 측면도 네. 있지만 독립된 객체로서 사회에서 다양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부모가 좀 더 독립심을 키워주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또 그건 제 생각인데요. 강 부장은 뭐- 어떻게 같이 사시나요? 저는 네. 이거 한번 개인적인 걸 물어보고 그러시죠. 훌륭하시네. 네. 그럼 이 스크램 가족의 개념에 스크럼. 이제 같은 집에 사는 것도 있지만 그 집 근처에 뭐 아파트 얻어서 인근에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좀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그것도 포함을 좀 시켜야 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그 약간의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생활권역은 이제 한 울타리에서 사는 것처럼 아파트 한도 같은 동에 살면서 앞집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산다든가 아니면 동을 약간 달리한다든가 해서 약간의 개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육아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함께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광의의 스크럼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뭐, 한국 부모들이란 게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뭐 자식이 어디 먼 데 가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인근에 같이 살면서 뭐 가끔 뭐 주말에 밥이라도 같이 먹는다든지. 그게 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아닐까 싶은데. 예, 그런 게 이제 다분히 한국적인 정서인데, 최근에 그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그 40대 직장인들하고 포럼을 한번 개최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지적된 것들이 그 자녀들의 독립심입니다. 그 부모들이 바라보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을 하나의 객체로 바라봐 주느냐, 아니면 나의 품 안에 있는 내 새끼냐,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한국적인 이 정서가 그 강하게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 더 우리가 그 사회의 다양한 진출을 위해서는 그 부모의 생각이 반영되는 품 안의 자식보다는 독립된 개체로서 자식을 바라봐주는 그런 시각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어렵게 좀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가정 얘기 많이 하는데 가정의 달이니까 뭐 오늘 마침 또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오늘도 좋고 또 주말에 한번 부모님하고 식사 한번 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